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취임한 지 65일 동안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아 치매설까지 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오늘 낮 열렸습니다. 거침없이 질문과 답변을 쏟아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말도 더듬고 실수도 할 듯 말 듯 아슬아슬한 회견이었지만 텔레프롬프터와 원고, 사전 서면 질문 형식 때문에 큰 실수 없이 넘어가 백악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용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자화자찬, 전임 대통령의 탓, 그리고 또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우선 바이든은 취임 100일 동안 1억 회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룬다는 계획을 2억 회로 2배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100일이라면 4월 말일인데 그때까지 미국민들에게 2억 회 도수를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워프 스피드 계획으로 코로나 백신의 빠른 대량 생산과 군을 통한 수송이 치밀하게 준비돼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제주는 트럼프가 넘고 공은 바이든이 차지하는 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3월 24일 현재 미 전역에 1억 6,900여만의 접종 분량의 백신이 배치됐고 이 중 77%인 1억 3천만 회 분량이 접종됐습니다. 원래 이 같은 계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밝혔는데 당시에는 똑똑하다는 보건당국자들이나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은 허풍이고 허무맹랑한 계획이라며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국민 코로나 접종 계획을 비난했었습니다. 아무리 주류 언론에 놀아나는 미국민들이 많더라도 이건 똑바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보는 앞에서 중국이 최강 국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호기롭게 말했는데요. 나는 중국과의 경쟁을 극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전체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성장하고 확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말은 그런데요. 정답만 말하는 계획된 기자회견답게 남중국해와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등의 사안에 있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민주적 시스템 경험은 없지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며 시 주석에게 중국과의 대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혀 충분한 우호 증진의 여지가 있다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뭐 우리의 예상을 어기지 않고 딱 그대로 바이든은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해서는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원하면 이에 맞서는 대응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대놓고 비웃는 바이든 정권을 김정은이 두려워할 리가 없죠. 북한은 중국, 러시아 형님만 믿고 앞으로 계속 덤빌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뒤로 북한을 계속 돕겠죠. 민주당 오바마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말만 그럴싸한 전략적인 인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트럼프 정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먹혀들었었는데요. 위압감 없는 대북 제재는 말뿐입니다.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바이든 정부의 무능이 부각되고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잘했다 칭찬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무리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나치게 빠르게 폐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국경 혼란이 가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고 불법 이민을 막지도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엄마에게 떼어놓는 방식의 트럼프 이민 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가? 나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이민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더 심각해졌고 지금은 그것이 차차 해결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의 오른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책임자로 지명했으니 다 잘 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왠지 절반의 미국민들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바이든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점차 퍼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You also just made some news by saying that you are going to run for re-election. I said that is my expectation. 취임 65일 만에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재선 문제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신의 정통성이나 대통령직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저런 발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든은 정치적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내 계획은 재선에 출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기대라고 말했는데요. 79세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인 바이든이 자신의 건강, 특히 뇌 건강에 미국민들이 4년을 채우겠냐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4년은 거뜬하고도 재임도 문제없어 라고 미리 멘트를 날린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한 질문들은 모두 사전에 제출됐고요. 답변도 미리 준비돼 바이든은 거의 읽은 것뿐이라는 소식입니다. 기자회견은 형식뿐이었고 한마디로 언론쇼였다는 소리입니다. 왜 불법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것이고 그것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떻게 들으면 정신 나간 것 같은 멘트로도 들렸는데요. 이런 분에게 미국의 4년을 맡긴 국민들이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슈 이시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많은 봄비가 내린 이후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분이 다소 지금 꿀꿀해지고 다운이 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내일은 날씨도 화창해지고 기분도 화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그래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